2023년 7월 31일, 7월 말일입니다. 지리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남 장수라고 해서 무진장, 전라북도에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의 어떤 또라이 새끼가 전남 장수. 단순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 어떤 담당하는 어떤 놈이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이게 허둥지둥 뭔가를 이렇게 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고 자질도 없는 애들이 공무원이랍시고, 이게 참 답답하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감독해야 될 고위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냥 뭐 대충. 자, 7월 말 이제 8월입니다. 8월 한 달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 5년 질환, 특히 어르신들, 지금 사실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은, 지금 밭에다가 뭘 하지 않으면은 다 썩고 뭐 지금 가야 되는데 일손은 없어. 근데 열이 올라오면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익는 거죠. 비참하게. 어쨌든 자, 이 묻지마 살인, 제가 그런 걸 쓰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컷뉴스에서 어떤 요즘 이런 기획 기사들이 몇 개 나오죠. 제가 어제 그저께도 소개시켜 드렸고, 묻지마 범죄, 체계적 관리 전무, 범정부적 체계로 대응해야, CBS 노컷뉴스 박희영 기자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제가 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사의 기획 의도 좋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쓰라고 언론이 있는 건데, 문제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인터뷰한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뭣도 모르는,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무슨 연구원, 무슨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기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사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폭넓게 서치해보고 검토해보고 비판을 받아봤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기사, 뭐 논문도 똑같습니다. 어떤 미친년 놈들은 박사 논문, 뭐 석사 논문 다 베끼고 어디 그걸로 이제 공직에 나가서 뭐 하다가 인사청문회 가서 아우 이게 잘못했다고 뭐 철회하고, 그게 무슨 뭐 의사건 뭐 유명한 사람이건 뭐 다 그냥 도덕적 불감증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어떤 비판받고 검증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떠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기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사 자체는 좋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뭉뚱그려 볶고 관련 통계도 없어, 대책도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 범죄 통계, 여기서 통계라는 건 범죄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범죄 통계. 그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범죄 데이터라는 걸 공개해서 검증을 받는 것. 이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사례한 기준도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자체가 맞지만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통계와 사례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좋고 좋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상 동기 범죄를 일으키는 외로운 늑대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적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따위 말은 저기 대학생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예? 어디 대학원생 애들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시스템적으로 범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모릅니까? 적어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기사의 전문적 기사의 사람은 어떻게 근데 그게 지금 왜 뭐에 막혀 있는데 아예 없어? 아니면 막혀 있는 게 뭐야? 그럼 그걸 어떻게 뚫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총론적인 형태의 좋은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그걸 어떻게 이 조건을 바꿔주고 뭘 해갖고 해야지 이것이 대응될 수 있다는 그것까지를 해야지 소위 말하는 좋은 기사고 그것이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컷뉴스의 박혜경 기자가 제가 이렇게 특정해서 되게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이런 거예요. 통계도 분석도 대책도 없어. 그래, 그건 다 알아.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그 행안부 왜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예? 얘네들이 기득권에 쩔어갖고 아니면 그렇게 이미 있지만은 그걸 가공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전문가를 키우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 왜? 그러니까 통계도 분석도 대책도 없어. 그러니까 에이 나쁜 놈들 이게 기사인가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 경찰에서는 왜 작년 1월 9일날 무증오범죄의 공식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바꿨어. 근데 생각해보십시오. 경찰에서는 1월 19일날 무증오범죄라는 공식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바꿨는데 그 바꾼 거를 왜 지금 이 사건 조선 사건에서 안 써. 그러니까 욕을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써주십시오. 요청한 적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걸 왜 바꿉니까? 이 등신들이 지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리고 체계적인 사료 분석과 대응처를 받는 태스크포스를 꾸린 바 있어요. 자, 그리고 킥스 안에 이상동기 범죄를 확인을 신설해서 관리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자, 그럼 작년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뭘 했는지, ETF에서 뭘 했는지를 한번 발표해 달라고 했어요. 경찰청에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상동기 범죄 개념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공식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자, 분명히 작년 1월 19일에는 킥스 내 이상동기 범죄라는 확인란을 신설해서 관리하겠다고 했어. 이 경찰청, 이렇게 말한 경찰청 담당자 놈은 누구예요? 경찰청장이에요? 아니면 어떤 과장이에요? 당장 뭐가지 쳐버리든가 해야지.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공식통계를 하지도 않아. 어쩌자는 거예요? 이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니. 경찰 여태까지 이런 거짓말들이 10년, 20년 얼마나 누적돼 왔습니까? 하겠습니다. 안 해. 근데 언론이란 것들은 아니면 전문가들은 왜 그게 안 됐고 했는지 지적도 안 해. 그리고 확인만 해. 안 했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또 지나 또 가서 해. 또 안 해. 지금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노력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지금 경과가 어떤 보고를 해주세요. 국민들한테. 개소리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외로운 늑대 얘기했죠. 그래, 외로운 늑대 좋아.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증오범죄라고 하는 것은 비정형한 통계다. 말하자면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애들은 엄정한 형벌을 처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법무부 범죄예방국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쪽으로 가서 뭘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장관이 내놔야죠. 그죠? 그냥 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만 떠들면 다 됩니까? 총론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부 관료들, 문재인 정권부터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좌우를 막론하고 고위 관료란 놈들이나 경찰이나 검찰 이런 놈들은 잘하겠습니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는지 내용도 몰라.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는데 되게 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조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박희영이라는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재현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동기부터 찾아야 된다. 이상동기라고 하는 사건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근데 이미 범죄 통계, 경찰의 범죄 통계의 모수 통계는 이미 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근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가? 예? 말하자면 이런 거죠. 본인의 머릿속으로는 이 전수조사 하면 되지, 뭐 동기라고 하는 거를 찾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경찰이라고 바보들만 있겠습니까? 왜 안 되게 있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경찰의 통계 담당자를 찾아가서 치안정책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어떤 애들, 그럼 저기 형정원에 거기 담당하는 사람도 있다면요? 있고. 그럼 걔네들을 인터뷰해갖고 왜 안 되는 거예요? 경찰청의 통계 담당을, 범죄 통계 박사들 꽤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야지. 근데 말하자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 승재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범죄 유형에 대한 생애사적 분석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범죄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죠. 수사기관애들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이 범죄자의 공통점을 추출해 비교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이런 관리가 인권 침해적 논란이 그래요. 그럼 이 논란이 있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형태든 해야 되는 건데, 이 수사기관의 경찰 애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일 수 있어요. 즉 치안 접근이나 복지나 교육과 연결돼서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왜 FBI에서 범죄 분석 범죄 분석 센터를 두느냐? 걔네들이 인권 침해를 몰라서 돕니까? 그러니까 변명에 변명, 되지도 않는 변명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이웅혁 교수라고 무슨 뭐 테러 수준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아이고 참. 어쨌든 이 다른 거 어쨌든 이런 거죠. 뭐 외로운 늑대가 사회 불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은둔형 외톨이가 외로운 늑대로 변화한다는 건 몇 %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보건사회연구원에 말하자면 어떤 연구원에서 청년의 고립이 확산되고 있고 상대 박탈감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에 대하고 분석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건 뭡니까? 보사연의 김성아 부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하자면 고립 운동 청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얘기와 이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정의정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선 사례입니까? 구체적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힘든 분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연구라고 납시고 해갖고 실제로 이 연구는 그게 아닙니다. 예?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는 고립 청년 비율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지원을 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로운 늑대로 변질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이 박희영 기자의 얘기입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이걸 분석해 봤어? 어디 감히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떠들어갖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안 해요? 이거를 이렇게 쓴 기자나 이걸 데스킹 하지도 못한 이 노코니스 데스크나 이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 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합니까? 말하자면 이게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요 연구가 있는데 이게 연결됐다는 연구는 없어요. 그죠? 그냥 따로 연구해요. 네. 외로운 청년들이 많다. 근데 범죄가 많다. 무슨 연결성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분석이 있는데, 어떤 사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범죄를 분석해야 된다? 범죄 생애 시절 분석해야 된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프로파일러들은 다 등신들인 줄 아십니까? 네? 각각의, 근데 그걸 못 써. 아니면 해도 그게 잘 안 나와. 그 이유가 뭐야? 지금 이 기사는 팩트에도 안 맞고 분석도 엉망인데, 이런 류의, 제가 엊그제 이런 류의 기사들이 그나마 이런 류의 기사들, 그 어설픈 전문가라는 사람들 몇 마디 해갖고 그나마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도 이 국민들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참, 이 기사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노컷뉴스의 박희영 기자, 데스크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사 내용, 표제는 좋습니다. 내용은 허접합니다. 뭘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뭐 똑같지 뭐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이것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반론은 들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대화는 들어봤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읽었어? 한심했는데, 근데 이 한심한 기사가 전체 기사에, 이런 비슷한 류의 저 기사에 10%? 아니, 5%? 아니, 글쎄 3%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을 씻고 봐도 이런 기사는 월간지, 주간지, 아니면 이런데 한 두세 가지, 한 2, 3%밖에 안 된다는, 비극이요, 비극. 그냥 남의 거 베껴 쓰거나 아니면은 대충 진짜 어설픈 사이비 그 애들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찌꺼리거나, 그나마 이거는 뭐라도 시도라도 했는데, 이게 참,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경찰 채용 문제입니다. 한심한 내용을 또 말씀드렸어요. 경찰 채용에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렸죠. 경찰 채용을 누가 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담당을 해요. 근데 참 1년에 4천, 한 300명, 4천, 한 많을 때 4,500명도 뽑습니다. 아마 재벌, 삼성이나 아니 현대 같은데 그렇게 뽑습니까? 요새 그렇게 안 뽑죠. 한 기관에서 이 정도로 뽑을 수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 정도 뽑는데 실제로 담당 선발 부서가 없이 그냥 인사부서에서 하는 인재 선발계 뭐 이런 거예요. 그 몇 명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년 2차 순경 필기 시험은 너무 어려워. 오히려 간부 후보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필기 커트라인이 250점 만점에 167.5야.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차 필기 시험은 197.5야. 30점이나. 그러니까 필기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그 오차범위에 유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실력이나 운빨로 아니면 어느 학원에서 찍어준 게 낫다.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시아경제에서 난 기사인데, 일정 수준의 인재를 선발한 대규모 시험임에도 난이도 매번 조절에 실패하는 거.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행식이 아닙니다. 웃긴 거죠. 한 해 7만 명이 넘게, 많이 벌 때는 10만 명 넘게도 받습니다, 수험생이. 그런데 이 정도를 매년 4,500명 정도 뽑는 이 시험에서 매번 출제위원으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보통 아시다시피 이 정도라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문제은행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거기서 난수 돌려갖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누구한테 문제를 의뢰해갖고 누군가에 대해서 문제를 뽑아갖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깜깜이 복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것도 이제 뭐 지금 이제 새로운 경찰관 채용 제도를 개편을 추진하는 해서
총경인 인재선발 담당관 직제가 원래 임시직이었는데 지금 예전에 10몇 년 전,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지금 겨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필기 난이도를 표준화시키고 통합 면접 실시. 지금은 면접이 지방청마다 다 다릅니다. 지방청마다 어떤 일정의 경찰청 지침은 비슷한데 내려가는데 지방청마다 면접관의 수준이 다 다르고 면접관의 질도 다 다르고 면접관들이 허접한 애들도 있고 그래도 꽤 잘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그 지역의 교수 그럼 경찰 관련된 뭐 교수도 있겠고 대부분은 이제 법 관련된 애들이거나 아니면 되게 황당한 거는 이런 거예요. 무슨 선발 시험 관련된 그런 그 입학사정관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일. 그런 애들도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경찰하고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 경찰 관련된 애들을 뽑아야 되는데 엉뚱한 애를 뽑거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경험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면접이 점수가 굉장히 1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필기가 50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필기가 50점, 한 과목 딱 10점이잖아요. 5과목이니까. 근데 면접이 개별 면접, 집단 면접 20점이에요. 거기서는 1.2점 정수 단위로 주는데 실제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필기 문제 두세 문제 맞아야지 대충? 그게 이제 면접의 1, 2점. 그럼 이 1, 2점이라고, 면접의 1, 2점 차이라고 하는 것을 면접관의 수준과 질로서 그만큼 짧은 10분, 20분 사이에 그 면접생들의 충분히 보장해주고 또 그만큼 문제 자체가 균질하게 제출됐는가? 분위기, 아니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말하자면 불만이 많고 누구는 어떻게 붙었네 누구는 어떻게 붙었네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어느 노량진 가면 필기 전문 학원에 누가 있는데 걔가 뭘 했다는 둥 근데 가서 들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소위 노량진 어디 가서 면접하는 무슨 거기 가서 보면 그리고 어느 지방에 뭐 면접 도사 경찰 면접 도사라고 해서 그렇게 면접 그 특강 같은 데 가면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입니다.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야, 쟤네들은 면접관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있을까? 아니면 한 번 들어갔나? 어디서 이제 그 문제 빼내가. 그 문제 빼내는 거야 뭐 면접 본 애들한테 이렇게 기억력으로 이렇게 쭉 해갖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문제의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걸 아나? 이 면접관이라는 애들. 근데 또 그 학원비는 엄청 비싸. 면접. 이것들이 경찰청 뭐 하는 놈들 짜고 치나? 아니 저렇게 면접 특강을 해갖고 붙긴 하겠어? 이게 완전 운빨이지. 이게 참 갑갑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건 당연히 바꿨어야죠. 애전하게 바꿨어야죠. 문제의논으로 바꾸고 문제의논으로 바꾸려면은 그만큼 출제자의 균질한 근데 지금은 출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걔네들이 얼마나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과거 했던 애들 쓰겠죠. 또 하나 이 질이 다르고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을 한더라도 확인에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공직 적격성 검사로 바꾼대요. 여러분 지금 외시나 행시나 입법고시나 국가직 7급에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공직 적격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또 다녀야 돼. 학원을. 그 공직 적격성 검사 이 발표가 나고 내부 정보를 이미 들은 애들은 벌써 한두 달 전에 유명한 학원에는 이미 이 태스크포스 이 준비팀이 만들어져 갖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또 누굽니까? 역시 이 수험생들의 돈이겠죠.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 통합 면접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차, 2차를 통합하든 하나든 사실 그거는 1차 개별 면접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1차 면접 들어가고 2차 면접 들어가 봤지만은 실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집단 면접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통합 면접을 할 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아니라 면접관들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저는 핵심이 그거예요. 실제로 이 면접 자체가 중요한 것이 면접 자체의 통합 면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면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면접 대상자, 1차에 필기 붙은 사람을 한 곳에 몰아갖고, 예를 들면 저기 장충체육관 같은 데 몰아서 거기서 하루 아니 이틀 빡세게 거기에 있는 면접관들을 합숙을 시켜갖고 새나가지 않게 해서 그 사람들로 풀로 돌리거나, 그럼 그 면접관들의 지금은 경찰 면접관, 직업 면접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7, 8년, 거의 10년 넘게 이 면접관을 해서 면접관들을, 경찰 면접관들을 봤지만 실제로 프로파일러라든가 별도의 심리라든가 이걸 훈련받거나 능력 있는 애들 빼고는 별로 그냥 평가. 그것도 웃긴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게 되나? 중요한 건 질문을 하고, 이게 또 외부에서 교수가 나오면 얘네들은 또 지들이 아는 것만 허벌하게 떠올려 갖고 당황시키고 애들 그냥 얼게 만들고. 이거 면접관의 표준화, 면접관들을 생각해보세요. 1년에 4,000명 넘게 뽑는데 전문 면접관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전에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지금 대학의 입학사정관 이런 애들 그냥 있는 풀로만 쓰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심인지 뭐가 아닌지를 경찰청 애들도 잘 몰라요. 이 인재 선발 담당관이라는 애가 전문성이 있는 애인지는 모르겠어요. 총경이라는 애인데 글쎄요. 이게 단번에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 경력 채용 구술 시험을 폐지한다고 해요. 서류 전형으로 대시한다고요. 소위 말하는 경력 채용을 해갖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얘들의 구술 시험 폐지하면 서류 전형으로 한다는 걸, 그 서류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서류가 뭡니까? 박사과정, 박사학위? 아니면 자격증?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왜 구술시험이 중요하냐? 그만큼 실력을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구술시험 면접관들이 그만큼 자질이 안 돼. 그리고 그만큼 할 만큼의 그런 실력이 없어요. 해보지도 않았고. 실력은 있지만은 그거를 한다는 구술시험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거에 대한 경력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 자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의 하에서 경찰 채용 시험을 바꿔야 되는데 글쎄요. 시간이 다 돼갖고 대안은 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문제점만 제기를 하고요.